지브리 열풍이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작권 문제, 물론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저작권 걱정을 정말 진지하게 하시나요? 남일인데? 일반 직장인들은 창작자들 힘들겠네 하고 말겠죠. 내 밥줄이랑은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에서 AI 때문에 해고당했다 이런 직접적인 뉴스나 영상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챗GPT를 처음 출시한 미국에서는 상황이 꽤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AI took my job, lose job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봐도 10년 경력의 직장인들, 프리랜서들이 AI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는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으니까 잘리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회 시스템을 온전히 믿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글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GPT를 못 쓰게 막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고서라도 자체 AI를 개발했잖아요. 안 쓰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솔직히 대기업 사정 저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대기업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들 대부분이 AI로 대체되기 쉽다는 겁니다. 법률, 회계, 금융, 창작, 교육 다 화이트 칼라의 고소득 직업들이죠. 만약 이런 직업들이 AI로 대체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원래 사람이 했을 때는 비쌌는데 AI로 대체되면 가격이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AI라는 단어가 막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나 대신에 기계가 어떤 걸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설거지, 빨래, 머리 감겨주기 이런 걸 바랬거든요. 기계가 나 대신에 설거지, 빨래 이런 귀찮은 거 해주고 나는 그냥 글 쓰고 책 보면서 유유자적 살고 싶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완전히 반대가 됐죠. 내가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보다 AI가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귀찮고 누구나 하기 쉬운 일은 인간이 하고 어렵고 복잡한 돈 되는 일은 AI가 하겠죠. 기업들이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저렴한 일은 인간을 쓸 거고요. 인건비가 비싼 일에는 AI를 쓰겠죠. 결국에 AI가 인간의 효용을 빼앗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발빠른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직업도 유행이 있잖아요. 전문직 열풍, 코딩 열풍, 또 요즘에는 블루컬러 열풍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지금 코딩도 AI가 해준다고 난리잖아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기술? 저는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유튜브는 예외일 줄 알았어요. 어쨌든 영상은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하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요약 AI가 있는 거 아시나요? 만약에 이게 대중화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긴 영상을 소비할까요? 시청 지속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유튜버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 영상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상 편집을 잘한다, 코딩을 잘한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AI가 대체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겠죠. 반면에 원래도 돈 많은 사람들, AI 생태계를 만들었던 대기업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거고요. 그 밖에 평균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양극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고요. 사회 전체적인 분노와 혐오까지 더 심해지게 되겠죠. 범죄도 늘어날 거고요. 근데 대다수가 소득이 줄면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산을 사들일 거고요.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겠죠.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점점 줄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공상과학 얘기처럼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죠. 저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 떠다놓고 빈들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시대일보 송길령 작가님의 인터뷰와 도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방을 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 자격증 하나면, 이 기술 하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경력자보다도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죠. 불과 몇 년 전에 코딩 열풍도 지금은 어떤가요? 얘기가 정말 쏙 들어갔잖아요. 물론 기술을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기술을 쓸 수 있어야지 AI가 내놓은 결과물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라진 점은 한 기술을 얼마나 잘 쓰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AI가 더 잘할 테니까요. 다만 이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지예요. 근데 오케이,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한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좋아하는 걸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요. 진짜 문제는 좋아하는 걸 찾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특히 얻는 게 없으면 금방 하다가 포기하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쎄 빠지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작은 보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외부의 SNS에 계속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여도요. 대부분은 금방 성과가 안 나와서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당연한 건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잖아요. 돈도 안 되고 얻는 것도 없으면 솔직히 무슨 재미로 그걸 지속하겠어요. 근데 그걸 버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작은 외부의 피드백입니다. 댓글이나 좋아요 이런 반응들 있죠. 꼭 거창할 필요는 없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보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개인 SNS 채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저도 모든 사람들이 SNS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관종 같기도 하고 안 맞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AI 시대에는 기술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졌잖아요. 인간다움, 사람다움이 훨씬 더 희소해졌으니까 우리는 희소한 거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고 하시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스레드처럼 정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SNS 플랫폼도 많고 얼굴 공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얼굴 공개를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여러분의 일이든 취미든 생각이든 외부에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꽁꽁 싸매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물고기를 키운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나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냥 짧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스레드는 5분이면 컨텐츠 하나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쌓인 기록들은 저를 물고기 전문가로 만들어 줄 거고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만약에 물고기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다면 제 상품을 봐줄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한 분야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가, 얼마나 이 분야에 진심이었는가가 쌓여서 여러분만의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열풍, 전문직 열풍, 코딩 열풍, 요즘에도 블루칼라 열풍, 앞으로도 그럴듯한 열풍은 계속 나올 겁니다. 유행은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조만간 공무원 열풍이 다시 또 불 수도 있겠죠. 저도 정말 남들이 좋다는 길에 몇 년을 휩쓸렸거든요. 구매대행 돈 든다니까 구매대행 했다가 다이어트 산업이 돈 든다니까 또 그거 잠깐 건드렸다가 급해도 너무 급했죠. 저는 빨리 잘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 망해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급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돌아가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한 가지를 우직하게 판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만약에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스레드에 자기소개 한 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블로그 분량이 10분의 1도 안 되고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기록은 생각보다 아주 탄탄하게 여러분만의 자산이 될 거예요. 아무리 AI가 똑똑해져도 나 자체를 카피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